숨가쁜 50년이 흘렀다. 놀라운 성장의 기적을 만들어 온 한국 경제. 하지만 앞으로의 50년도 그럴까? 서울대학교 공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정동 교수. 그는 우리 산업이 처한 현실과 미래에 대해 학자로서 관심이 크다. 그러면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으면 될 것 아니냐. 실업, 가계부채, 구조조정. 우리 아는 지금 뭐 특별한 통계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죠. 지금 한국 산업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개념 설계. 개념 설계, 백지의 그림 설계도, 그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힘. 그 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선진 기업들이 쌓아온 축적의 시간 속에서 길을 찾아보기로 했다. 한국 조선업의 메카 울산 앞바다. 지난 15년 조선업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핵심 동력이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호황은 끝나고 조선 산업은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 중간 정도 될 겁니다. 중간 정도. 네. 그런데 짓는 지금 거는 이제 조그만 것들. 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저기 저 바다 건너 쪽은 짓고 있는 저거는 지금 북해의 공사입니다. 지금 내년 1월 말에 지금 저희 출항 계획으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거. 기획지가 한 200m 되고요. 근데 저게 지금은 누워 있는데 나중에 그 사이트에 가면은 새우입니다. 바다에 매장된 석유, 천연가스 등을 생산하기 위한 해상 구조물, 바로 해양 플랜트다. 일반 선박 건조보다 훨씬 까다로워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풍부한 기술 경험이 필요하다. 지금 저런 걸 할 때도 그 설계하는데도 시간이 제법 걸리겠죠. 네, 저거 설계하는데 2년이 넘게 걸렸죠. 그럼 설계하는 데만 2년 정도 걸리면 저걸 실제로 저렇게 제작하는 데는 데도 한 시간이 1년 반에서 한 2년. 그래서 합이 뭐 한 48개월, 50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우리 조선사들이 해양 플랜트 사업에 진출한 것은 2000년대 후반. 수익성이 높다는 이유로 너도 나도 뛰어들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이 발목을 잡고 말았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유가 하락으로 해양 플랜트 수주액은 곤두박질 쳤다. 조선 3사의 손실 대부분이 해양 플랜트에서 나왔다. 고난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고령화도 많이 진행되겠네요. 수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협력업체들은 더욱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다. 또 중국이나 이런 데 또 옮겨가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장에는 지금 해양 플랜트 쪽에 저희가 주로 납품을 하고 제작을 했었는데 현재 그 물량은 없고 육상 플랜트 쪽에 지금 물량들이 좀 나와서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업체는 해양 플랜트에 들어가는 배관을 만든다. 배관은 해양 플랜트의 혈관과도 같다. 하지만 최근엔 고정 인원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일거리가 줄었다. 그 납품업체를 포함해서 그 관련 업체들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호황기 대비해서 물량 자체가 절반 이상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던 직원들이 이직이라든지 전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상황이고 어떤 회사를 유지하기에 굉장히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건설은 설계, 구매, 시공, 설치의 4단계를 거친다. 이 중 핵심은 최초의 개념 설계, 우리가 약한 부분이다. (2010년) 멕시코만에서 석유 시추 시설이 폭발했다.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낳았고 석유 회사 BP는 거액의 배상 책임을 졌다. 해양 플랜트는 위험 부담이 크다. 때문에 검증된 업체만 살아남는다. 이 분야에는 그 경험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앞에 경험이 없으면은 그 다음 공사를 초대를 안 해줍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경험을 쌓고 싶어도 이제 초대를 못 받는 상황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설계해 볼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200번, 300번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수행 경험이 있고 어떤 회사는 한 번, 두 번 해봤다. 그러면 돈을 더 주는 한이 있어도 안정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진입 장벽이 거기에서 시작이 사실은 됐었을 겁니다. 우리 조선업은 지금 비싼 수업료를 치르는 중이다. 해양 플랜트 건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초의 밑그림을 그리고 검증할 수 있는 개념 설계 역량입니다. 우리 조선 해양업계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밑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힘. 이것은 꾸준히 배우고 시행착오 경험을 축적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의 발상지 영국. 오랜 자본주의의 역사가 축적된 곳이다. 로이드 선급은 한때 세계의 바다를 주름잡았던 영국을 상징한다. I think it was opened in about 1914. This room was constructed at the beginning of the last century. 로이드는 선박의 안정성과 등급을 평가하는 세계 최대 선급 회사다. 18세기 해상무역을 하던 선주들의 모임이 그 시초였다. 지금도 전 세계 상선의 4분의 1이 로이드 선급을 통해 심사를 받는다. The Lloyd's Register was founded in 1760, and at that time, commercial trade in the world was beginning to increase. It was just the star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UK, and more goods were being imported and exported. So they wanted to create a register of ships, so they knew which were the good ships and which were the bad ships. So they created Lloyd's Register, and that was 256 years ago. 로이드 도서관에는 250년 축적의 시간이 빼곡히 담겨 있다. 그들은 세계 최초로 모든 선박의 상태를 기록하고 등급을 매겼다. Is the 1764 register book, and it was a list of all the ships within, originally in the London Pool. This is 1744. 그때 이후로 로이드의 기준이 곧 세계의 기준이 됐다. This was a snapshot, and it's in this column that they would be assigned a class. So it would be A, E, I, O, U, depending on the state of the hull. 1 being the best and 5 being the worst. And that's where you get the phrase A1 at Lloyd's, A1 at Lloyd's Register, meaning something was the best of its class. 서구 산업 선진국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축적할 수 있었다. 독일 라이프치히는 역사적으로 음악의 중심지였다. 바흐를 비롯한 수많은 음악가들이 이곳에 머물며 명곡을 남겼다.
Christian Blüthner, bin heute Geschäftsführer und Inhaber der Julius Blüthner Pianoforte-Fabrik, einem Familienunternehmen, welches bereits mein Urgroßvater vor über 160 Jahren gegründet hat. 1853년 창업. 5대째 내려오는 피아노의 명가. 블리트너는 세계적인 수제 명품 피아노로 손꼽힌다. Hier haben wir ein besonders wertvolles Stück aus dem Jahre 1857. Das ist ein Flügel, der aus dem persönlichen Besitz von Franz Liszt stammt, ein berühmter Komponist und auch Pianist, der mit hoher Wahrscheinlichkeit einige seiner Musikstücke auch auf diesem Instrument komponiert hat. 명품 피아노의 150년 기술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Okay, alles gut. 블리트너는 기본 구조부터 남다르다. 소리의 풍부한 울림을 위해 최고 품질의 나무로 공명판을 만든다. Wenn ich das hier drauf den Resonanzboden halte, nimmt der Resonanzboden diese Schwingung auf und der größere Fläche fängt an zu schwingen und bewegt mehr Luft. Und dadurch kommt der Verstärkungseffekt. 수제 피아노 한 대를 완성하는데 약 300시간. 오랜 경험을 가진 마이스터들이 제작의 각 단계를 책임지고 있다. 교과서로는 배울 수 없는 기술. 블리트너의 피아노 제작 기술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전수되는 지식이다. 이런 경험 지식은 쉽게 얻을 수 없지만 한 번 습득하면 쉽게 잊히지도 않는다. Das bringt er mir alles bei. Alle Ideen und Methoden, wenn ich jetzt die Frage richtig verstanden habe, alle Ideen und Methoden bringt er mir bei. Ja. Und dadurch kommen noch Methoden und Ideen auch von mir dazu, weil ich ja Holzmechaniker bin und kein Klavierbauer, meine Ausbildung. Und dadurch kommt beides zusammen. Aber im Prinzip lerne ich 80% alles von mir. 오랜 시행착오와 축적을 통해 블리트너는 피아노의 개념을 다시 설계했다. 3 Seiten in diesem Bereich. Blüthner hat 4. Und die 4. Seite liegt etwas höher. 피아노 현의 설계가 바뀌었다. 고음부의 빈약한 음량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3개 현 외에 하나의 현을 더 추가한 것이다. 이 4번째 현 덕분에 소리는 보다 풍성해진다. 블리트너의 특허 기술이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피아노. 축적된 역량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Auch jede Generation zusätzliche Erfahrung sammelt, zusätzliches Wissen erlangt, dieses Wissen möglichst komplett an die nächste Generation weiterzugeben. Denn bis heute entwickeln wir auch neue Instrumente, die allerdings alle die DNA und die Erfahrung der letzten 160 Jahre beinhalten. 절대 풀리지 않는 너트. 하드로 공업사는 너트 하나로 승부한다. 일본 신칸센을 비롯해 세계 곳곳의 고속철과 다리 건설에 이 너트가 쓰인다. でスカイツリーについてはですね、一応耐震ということで、前にですね東海の方の地震がありました。でもその中でそのハードロックをつけることによって揺れに対応した形でスカイツリーが何も問題なかったという状況になっています。 과연 지진에도 끄떡없을 만큼 견고할까?
それでは一般的なシングルナットと弊社のハードロックナットの試験を今から実施いたします。 같은 충격을 가했을 때 일반 너트와 하드록 너트가 각각 얼마나 버티는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결과는 확연히 달랐다. で一般的なナットは先ほど試験のように約15秒から20秒ぐらいで緩んでしまうし、ハードロックナットは17分、要するに3万回の衝撃をクリアするという結果をすでに得ております。 오직 너트 하나에만 집중해 독보적 기술력을 쌓은 하드록 공업사. 그 성공 뒤엔 창업자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노력이 있었다. そこにこう行って何かないかな鳥居があって、そこをちらっと見たら、あ、鳥居についてるくさびを一つねボルトにね勝ち込んだら緩まへん。それはひらめきでいただいたわけです。それはヒント。ね、それから家に帰ってサンプル試作してみたら非常にいいからね。 そしてすぐ特許を出しましてね、質が。 일반 너트는 보통 하나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하드록 너트는 아래, 위 두 개의 너트가 쐐기처럼 단단히 맞물리도록 설계됐다. 풀리지 않는 너트를 만들겠다는 꿈은 너트의 개념을 새롭게 만들었다. 덕분에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회사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 우물만 파온 이들의 성공 사례는 일본 교과서에까지 실렸다.ぼちぼち3年はかかるの、どうしてもそういうね産業界に定着させ思えば、ね、3年5年という日時、ね、それだけの土台作りがいるんですね。でそれが土台ができたらちょっとずつこうね売り上げも増してまいりまして、まあ、黒字になってまいります。 일본에는 모노츠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산업의 경쟁력을 나타낼 때 흔히 쓰는 표현인데요. 숙련된 기술, 축적된 노하우로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든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 아이디어로 끊임없이 시도하고 그 과정의 시행착오를 철저히 축적하는 과정에서 사람과 기업에 축적되는 역량, 그것이 모노츠클의 정신입니다. 야노 특수자동차는 1922년 설립된 후쿠오카의 유서 깊은 기업이다. 냉동차, 탱크로리 등 특수 차량 제작이 이들의 전문 분야다. 특히 냉동차는 일본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こういうところもですね、金属と直接、冷気が、触れないように、樹脂をつけてですね、断熱性を良くしているとか、そういう細かなところをですね、進化させて、性能を上げているというふうな、構造が特徴でございます。 야노의 기술자들은 수십 년 경력에 숙련된 노하우를 자랑한다. 고도의 안전성이 필요한 비행기 급유 차량도 이곳 기술자들의 손에서 탄생한다. これを飛行機のジェット燃料の給油口にドッキングさせて、そこからジェット燃料を給油します。安全品質を要求される給油車です。 야노는 가족 기업이다. 지금 사장은 창업자의 손자다.
그의 할아버지는 1916년 일본 최초의 국산 자동차를 만들었다. 이후 야노의 역사는 언제나 최초이자 최고를 향한 도전이었다. 矢野スピリットっていうのは 사장은 물론 야노의 전 직원들이 항상 지니고 있는 것이 있다. Quality is our mission. 品質第一を原則とし、お客様に納得してもらえる製品サービスを作りを目指そうと。その創業者のチャレンジ精神とか、あとそういう品質第一とかですね、そういう今我々として矢野スピリットと、呼んでおりますけど、そういう考え方をですね、こういう手帳にまとめて全社員が持って共有してます。 공장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된다. ノーと言わずにやってみるチャレンジスピリット。お客様のニーズ、都合は百社百用です。それをどれだけ満足させるかが当社の存在価値です。知恵を集め 창업 이후 흔들림 없이 이어진 야노의 정신은 곧 도전 정신이다. 皆さんの知恵と熱意が突破口となります。本気で取り組めばできないことは少ないのです。当社では自分の限界を超えようとするチャレンジ精神を称賛します。では今から作業かかります。今日もご安全に。さらにお客様が上の品質効率を求めてこられたらまたさらに改善していくというふうなものをですね、ずっと引き続きここ50年、すいません、創業62年になるんですけど続けてやってきております。 세계적인 산업 강국들의 저력은 축적된 기술 경쟁력에서 나온다. 오랜 불황과 저성장 속에서도 그들이 여전히 건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시장 경제의 역사가 매우 짧은 나라다. 하지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무섭게 기술 역량을 축적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의 최신 스마트폰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중국의 스마트폰 형제로 불리는 비보와 오포. 지난해 샤오미를 꺾고 중국 시장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我们的这个相机，它的前置摄像头和这种后置摄像头都是1600万像素的，而且我们前置摄像头采用了 f1.7的超大光圈，然后对焦速度是使用一个跟单反相机一样的对焦速度。 이 형제의 돌풍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4분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오포와 비보는 삼성, 화웨이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到去年11月份吧，我们可能就是说，整个的这种研发的专利已经有几千项了，包括在相机单方面可能已经有好几百项了，甚至说可能在某一个时间段，我们还会跟这个把我们自个儿研发的很多这种影像的技术会跟上游厂商去分享。 중국에선 해마다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다. 수많은 자국 기업들이 1등 자리를 놓고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며 혁신을 거듭한다. 세계 최대 내수 시장이라는 공간을 활용해 축적의 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것이다. 国内市场大，这肯定有更多的这种市场试错的机会。然后呢，就是说有利于在这个国内取得了一定的规模经济效益，它本身就有了很大的优势。如果你这国内市场很狭小的话，就得不到这种试错，还有这种锻炼的机会。如果你在国际市场上碰壁了，
然后也就意味着你这个企业就垮掉了。 선전은 이런 중국의 강점이 집약된 도시다. 你好啊，欢迎来到深圳硬蛋空间。硬蛋是什么？硬蛋是中国最大的智能硬件创新创业平台。跳个舞。 인간에선 아이디어가 곧 제품이 된다. 这个是一个智能机器人，它其实本身是一个空气净化器，然后它有很多的，比如说它可以根据你的需求，比如说你想让它做一个迎宾员啊，或者是服务员之类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가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 이곳에서만 매년 4천여 개의 제품이 새로 탄생한다. 선전이 가진 광범위한 네트워크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现在平台上，生产厂家和元器件这些供应商有14000家，然后我们的项目智能硬件项目有16000家，到成立至今为止，我们已经积累了1600万的用户。 누구나 아이디어만 내면 바로 시제품을 만들어주는 곳도 있다. 시드가 그런 곳이다. 1년에 약 1,500여 건의 아이디어가 시제품으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그 속도 또한 놀랍다. 它就是一个 LED 灯条，然后控制它的颜色啊，然后亮度啊之类的变化的一个灯条。如果是客户所要求的所有元器件，我们仓库里面就是我们公司有的话，那1到3天之内能够全部完成。 선전에는 원하는 모든 부품이 있고 거의 모든 종류의 제조업체와 기술 인력이 존재한다. 선전에선 만들지 못할 것이 없다. 深圳有完善的供应链，另外一方面，深圳有非常弹性的企业，企业的服务以及企业的他们对于创客的照顾都非常的快速而且敏捷，所以我认为这是深圳为什么能够在成为世界的创客的中心的一个2个原因。 선전의 혁신가들은 존재하지 않던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다. 이 소형 드론처럼 말이다. 航拍无人机呢，这个市场本身不存在，是由 DJI 随着 DJI 这个精灵系列上市以后，才逐步的开启了这么消费级航拍这样一种市场。 2006년 선전의 작은 창고에서 시작한 DJI는 전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드론의 개념을 완전히 바꿨다. 원래 군사용으로 쓰이던 드론에 소형 카메라를 장착하고 누구나 쉽게 조종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항공 촬영에 신기원을 연 것이다. 세계 1등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다. 我们在内部呢，一直是以一种鼓励创新、鼓励这个大家去试错这样一种方式来鼓励这种年轻人大胆的去创造新的技术。因为本身在这个行业内，并没有人为你做好一个成功的例子，让你去跟随的。你必须不断的去挑战自己，去否定自己，去尝试新的想法，才能够突破自己。 매터스 씨는 얼마 전 손꼽아 기다리던 새 차를 구입했다. I just couldn't be happier.
it's, and you got to remember that I committed to buying this thing before I even saw one. 그의 차는 GM의 2세대 순수 전기차다. 배터리 충전도 손쉽게 해결된다. Electric cars basically, once they've got the battery technology down, they're really dependable because all you're talking about is an electric motor. Same thing that runs a blender, the same thing that runs a washer, a dryer. You know, electric motors are very reliable. 지난 연말 미국 일부 도시에서 GM의 2세대 전기차가 판매를 시작했다. 시장의 반응은 뜨겁다. Well, when Steve Wozniak, the founder of Apple, picked up his car yesterday, he was very, very, very excited. It's fun because the people who are picking up the car love it. They're just really excited about the vehicle. 볼트는 단 한 번의 충전으로 약 380km를 달릴 수 있다. 핵심은 배터리 기술. 볼트는 LG화학이 개발한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 I know that LG has the best battery in the market, and that's why we're in partnership with them. So it is definitely a superior product. 미국의 LG화학 배터리 연구소. LG화학은 GM 외에도 포드, 크라이슬러, 볼보 등 주요 자동차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 생산에 앞서 연구원들이 배터리의 소프트웨어, 내구성 등 품질을 검증하고 있다. Now we're currently running a vibration test. During the battery lifetime, it's going to be subjected to this vibration, and we're trying to make sure that it remains functional over the life cycle of the vehicle. 전기차 시대, 자동차 기술은 배터리와 전자장치가 핵심이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From the battery cell to the module to the electronics, LG Chem has a very large footprint for capability around the worl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all of our customers. 오창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공장이다. 이곳 외에도 미국, 중국, 폴란드에 LG화학의 자체 생산 공장이 있다. 생산 능력에서 세계 최강이다. 저희가 연간 한 5천만 세 저희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창에서만. 이게 앞으로 이제 더 증설될 계획도 있나요? 계속 고객들이 있으니까요. 어떤 형태의 증설은 계속 있을 겁니다. LG가 전기차 배터리 양산에 들어간 것은 2009년. 지금까지 36조 원 규모의 물량을 수주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최종 전지고요. 실제로 자동차에 들어갈 때는 이런 제품들이 자동차에 따라서 200개에서 300개 이상 구성이 돼서 하나의 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배터리 경쟁.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평가에서 종합 1위를 기록했다. 이 분야 후발주자였던 LG가 어떻게 이런 지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 이른바 스택 앤 폴딩. 배터리 셀을 하나씩 접어 쌓아 올리는 이 방식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 LG가 독자 개발한 기술이다. 소형 배터리에서부터 만들었었던 방식이 스택 앤 폴딩입니다. 처음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가 됐었고 그 방식을 한 15년 동안 계속 생산을 해오면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고요. 그런 것이 어떤 경쟁사 대비해서 가장 탁월한 차별화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술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배터리 개발 역사의 산 증인인 김명환 사장. 그는 지난 20년간
배터리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해왔다. 이 소형 배터리에 이어서 중대형 배터리에 특별히 도전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이라든가 에너지 이슈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이슈가 됐고 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대형 전지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저희가 일찌감치 예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형 전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소형 전지에서 새로운 그런 차별화된 기술을 저희가 찾은 게 있는데 이 기술들이 자동차에 접목되면 자동차 전지 특히 안전성이 중요한데 안전성에 굉장히 큰 강점을 보일 수 있겠다. 이런 기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전지에 과감하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가격도 싸고 충분한데 LG가 배터리 사업에 눈을 뜬 것은 1990년대 초반. 그리고 한 번 충전하면 당시 일본에 비하면 10년 이상 기술이 뒤처져 있었다. 하지만 가능성을 내다봤다. 전지가 안전성도 좋고 한국 배터리 메이커가 리튬이온 전지를 한다고 하는데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패널들이 전부 다 절대 안 된다. 1998년 국내 최초로 노트북에 들어가는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를 성공시켰다. 연구팀은 자동차용 배터리 분야로 도전을 확대했다. 하지만 실패의 연속이었다. 한때 2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회사는 투자를 거두지 않았다. 소재를 하나 개발하면 그 소재가 상품화될 때까지 17년이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전지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기다려주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또 항상 그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열망과 그런 도전을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용인하는 축적의 시간이 세계 최고를 만들 수 있다. LG화학은 2020년 배터리 생산 글로벌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시장을 먼저 내다보고 과감히 도전한 결과다. LG화학이 걸어왔던 그동안 25년 동안의 그 시행착오의 놀라운 축적의 시간, 이걸 포함해서 한마디로 이 성장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1등을 하자는 그런 열정이 있었고요. 그런 1등을 갈망하는 도전 정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어려움에 닥쳐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동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압축 성장 후 정체에 빠진 한국 경제. 지금 필요한 것은 축적의 힘인지도 모른다. 한국에来たのは1992年연정대교の設計のために韓国へ来ました。 30년 가까이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일본인 하마지 씨. 그는 다리를 만드는 일본 기업 조다이의 엔지니어다. 영종대교, 광안대교 등 국내 주요 장대교를 설계했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일하면서 그는 두 나라의 차이를 느꼈다고 한다. 韓国の場合設計の期間が短すぎます。日本の場合だと明石なんかでも5年10年研究した後設計をやってそれで建設に入るわけですけども。 세계 최장 아카시 해협 대교는 공사만 10년. 韓国は1年で設計してパリパリの文化だから。 역시 일본이 설계를 한 국내 최장 인천대교. 4년 만에 완공됐다.
인천대교를 설계한 조다이의 도쿄 본사를 찾았다. Cable State Bridge. This is Incheon Bridge. Yes, Incheon Bridge in Korea. Cambodian Tsubasa Bridge from JICA. 1968년 설립된 조다이는 터키 보스포러스 해협 대교 등 세계 곳곳에 수많은 다리를 놓은 이 분야 인류 기업이다. 네, 그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대교 설계에 참여했던 조다이의 엔지니어들 모두 흰머리가 성성한 베테랑들이다. 長大としては、そのメインの、社長橋の部分の設計を担当しました。しかも、設計作業自体は、日本で筑波で行いまして、で今度は 당시 설계에는 일본 엔지니어 20명이 참여했다. 3, 40년 경력의 기술자들도 쉽지만은 않은 공사였다. 全てが難しかったんですが、特にこれは、工期を短縮するという課題が与えられていまして、ファストトラックという設計しながら建設をしていくという設計の仕方をしました。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는 인력의 평균 경험 연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私は76年入社ですから、40年近くなりますね。特にやはり経験も持ってて高い技術を持っているという人が今もう60になろうとするかそれ以上になってしまっていると。 장대교는 똑같은 설계가 없다. 다리가 놓이는 위치, 지형 등에 따라 밑그림이 완전히 달라진다.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풍부한 설계 경험이 중요하다. 설계도는 자료로 축적돼 수시로 열람할 수 있고 직원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한다. 経験している人からですね、若手に対して、例えば何か技術的に問題になったものが出た時に、そういうものについては過去にこういうデータがあるんでそれを見たらどうだという経験者から、伝えてもらう教えてもらうというようなことになってしまうかと思います。 누구도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오랜 경험의 축적. 세계적인 건설 불황 속에서도 조다이가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 저력이다. 조다이가 가지고 있는 기술 경쟁력의 핵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人材育成ですね。それ以外にないですね。ですからだからどんどんそういういろんな新しいプロジェクトを探して技術者のも新しく加えながら、常に最新の技術を確保していると。その技術の伝承をサステナブルにやっているというところが一番強いところ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ね。 선진국들이 가진 기술 경쟁력의 결정체는 바로 도전적 시행착오 경험이 꾸준히 축적된 결과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 기업들이 더 철저히 보호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산업의 경쟁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새로운 개념 설계를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국가 간 산업 경쟁력의 차이가 결정될 것입니다. 산업 선진국들은 사회 전반에 축적의 토양을 갖추고 있다. 독일 경제도시 뮌헨은 자동차의 고장이기도 하다. 독일을 대표하는 명차 BMW가 이곳에서 탄생했다. 뮌헨 사람들은 특별한 애정을 느낀다. Die Münchner sind sehr, sehr stolz. Sie werden auch sehen, so hier in der Stadt, es gibt viele, viele BMWs, die gefahren werden. Die Leute verbinden sich mit ihrer Heimat. Und das BMW kommt aus Bayern, denn die Bayern sind sehr, sehr stolz auf die Firma. Und die Firma ist auch sehr erfolgreich. 이 도시와 함께 100년을 보낸 자동차.
100주년 기념관에는 그 역사가 생생히 기록돼 있다. BMW는 1916년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로 출발했다. 이후 100년은 끊임없는 기술의 진보였다. 이런 성장에는 독일의 오랜 산학협력 전통이 든든한 뒷받침이 됐다. 독일 최대 산학협력연구소 프라운호퍼. Hier haben wir ein paar Demonstratoren für unsere flexible Elektronik. Wir haben hier bereits schon sehr, sehr viel gemacht auf dem Thema. Hier unten, das ist ganz interessant, wir haben hier ein Patientenarmband gemacht vor über 10 Jahren. Das war so der Vorläufer von den ganzen Fitbits und Arm-Wrist-Bändern, die es heute ja ganz viel gibt, ganz viel im Einsatz sind. 프라운호퍼는 그동안 기업들과 협력해 수많은 혁신적인 제품들을 연구 개발해왔다. 독일 전역 60여 개 산하연구소에 직원 2만 4천여 명이 일을 하는 거대 조직이다.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쿠트 씨는 반도체 분야의 엔지니어 출신이다. 연구소는 마이크로 펌프라는 초소형 반도체 연구에만 벌써 20년 넘게 매달리고 있다. Und kann hier in der Größenordnung etliche 100 Nanoliter pumpen, ist also für eine sehr genaue und sehr feine Dosierung von Flüssigkeiten oder auch Gasen perfekt geeignet. 마이크로 펌프가 상용화되면 환자들의 의약품 복용량, 주사량 등을 보다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연구다. 실험실의 연구가 산업 현장에 이어지도록 하는 일. 이런 노력이 자동차, 전자, 정보통신 등 독일 산업 전반의 혁신과 경쟁력을 이끌고 있다. Was wir machen durchaus Kleinserien, das heißt, wir helfen der Industrie, so eine Entwicklung überhaupt erstmal aufzunehmen und bei sich zu installieren. Man kann nicht einfach nur was Disruptives machen und nächstes Jahr das Ganze transferieren und es geht ins Produkt. Das funktioniert nicht so. Disruptive Technologien brauchen sehr oft 5 Jahre, 10 Jahre, 15 Jahre und man braucht hier langen Atem und braucht hier einen ganz langen Vorlauf. 2002년 노벨 화학상은 단연 화제였다. And Mr. Koichi Tanaka. 주인공은 일본인 타나카 고이치. 그는 학사 학위가 전부인 회사원이었다. 기자회견장에서도 타나카 고이치는 회사 작업복 차림이었다. 무엇이 평범한 회사원에게 노벨상을 안겼을까? 세계의 이목이 한 회사에 쏠렸다. 바로 시마즈 제작소다. 이곳에서 단백질 질량 분석을 연구했던 고이치는 그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다. これは質量分析で田中浩一がですね、今からそうですね、約30年ぐらい前に初めて開発した技術がありまして、それはそのタンパク質を壊さないでイオン化するという技術、世界で初めて、しまして。 시마즈 제작소는 정밀 계측 분야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항공기기, 나노공학, 생명공학 등의 시마즈의 첨단 제품이 들어간다. 회사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연구 개발이다. やはり我々の一番のコアといいますか生命線というのは研究開発になりますので、そこの人材開発あるいは人材育成というものがやはり一番重要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일본이 근대 산업 국가로 나아가던 1875년 시마즈 제작소가 문을 열었다. 그들은 의료용 X선 장치를 개발했다. それが国産初の医療用 X 線装置1909年のことですね。いち早く、ドイツで X 線が発見されてから京都でその X 線写真の撮影に取り組みますけれども、その後写真撮影実験だけではなくてすぐにそれを利用して医療用の X 線装置を開発しています。 시마즈는 창업 초기부터 과학기술 연구에 집중했다. 그들은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고자 했다. 이후 수많은 일본 최초, 세계 최초의 제품들이 탄생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끝없이 도전하는 기업 정신. 어쩌면 그것이 15년 전 한 평범한 연구원의 노벨상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まずなんて言いますか、儲かる儲からないということよりも、それが本当に有用かどうか、これから先必要とされるかどうかという判断のもとにいろんなものを作っていく、これが長年の技術の蓄積に裏付けられたものを具体化していく、具現化していく、力じゃないかなと。これが一番島津の特徴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けど。 지난 50년 한국 경제는 산업 선진국들을 빠르게 추격하는 전략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따라가는 것만으론 앞설 수 없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혁신의 시대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보았던 전통의 기술 선진국, 그리고 무서운 속도의 중국과 어떻게 경쟁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혁신은 축적의 결과입니다. 빠르게 벤치마킹하는 패러다임을 버리고 축적을 지향하는 기업 전략과 국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산업의 또 다른 기적적인 성공. 이제 그 길을 축적의 시간에서 찾아야 할 때입니다.